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2주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장과 2장은 상대론에 관련된 분야로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전자를 많이 다루는 그러한 학부이지만 우리가 빛에 가까운 그런 속도를 갖는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론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일단 스킵하려고 하는데요. 1장은 상대론 1이 나오고요. 2장은 상대론에 대해서 특히 특수 상대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장은 상대론 2로서 이렇게 상대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장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장은 빛의 양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빛의 양자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3장 1절에 헤르츠의 실험으로부터 빛이 전자기파로서의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합체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 빛에 해당하겠다,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면은 3장 3절을 보면은 레일라이의 레일리진스 법칙이 나오고요. 이거로부터 발전되는 플랑크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3장 4절을 가보면은 우리 다 알려져 있는 빛의 양자화에 대한 것. 양자화 입자전 막 하니까 있다, 그죠? 양자화니까. 그래서 그 입자성을 증명하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빛의 양자성 또는 입자성을 증명하는 내용인 컴프트 효과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6절을 보면은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빛이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보완해서 그 성질들을 보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고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3장 10절을 가보면은 중력이 빛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까지 실험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볼 적에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간고사에서 이 3장에서는 두 문제 정도 한 30점 정도가 여기서 아마 출제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빛의 양자론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태양전지라든지 그죠?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의 3장에 들어가 보면요, 3장을 보시면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교재 83페이지인데요. 이 빛의 양자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3학년에 가서 배우게 되지만 아니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하면 뉴턴의 역학을 배우고요, 1학년 때요. 저한테 아마 뉴턴 역학과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가 있던 1학년 2학기 때는 기초 전자기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초 전자기학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나느냐면은, 뭐로 끝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끝납니다. 또는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맥스웰의 파동이 책에 나와 있다시피 맥스웰의 방정식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자기 장이 나옵니다. E와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책에 나와 있듯이 83페이지 맨 아래에 맥스웰의 방정식이 척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4가지 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게 보면은 DA가요 입시론 여러분의 Q라든지 가우스의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장에 대해서는 B.D가 항상 제로였다. 그래서 자극은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장은 항상 출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출현한다, 발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발산이 없다. 자기장을 만드는 소스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노폴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전기장에서 전기장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노폴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분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E.ds는 선적분, 이거는 마이너스 D의 I의 B,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배웠는데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의 자기장인 거를 우리가 이 적분을 한번 해보면은요, 뮤제로 I B까지가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즉 전류가 있을 적에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암페어의 법칙이죠. 거기에다가 전자기적인 그러한 결합되어 있는 여기에 전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선속의 시간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상호 유도 법칙의 그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볼 적에 우리가 이 두 개로 보면은 자기장하고 전기장은 별로 커플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 여기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E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선속이고요. 이건 전기선속이죠, 그죠? 2, 1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또한 이 전기장과 이 자기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합해서 만든 게 맥스웰의 파동방정식이었어요. 그죠? 파동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거냐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양변을 미분 형태로 고쳤을 적에 우리가 E나 B 형태가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공간에 대해서 두 분 미분한 것이 C제곱분의 1에 그것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것에다가 C제곱분의 1을 나눠준 것 이것이 0이 되더라. 이게 파동방정식이죠. 그래서 전기장에 관해서도 이 식이 만족하고요. 자기장에 관해서도 이 식이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배웠습니다. 그게 맥스웰의 파동방정식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슈레딩거의 방정식하고도 관계 있다는 걸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헤르츠의 실험을 보게 되면요. 이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게 전자기파가 커플링이 되어 있으면서요. 공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 책의 86페이지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시피요. 그래서 함다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기장과 자기장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G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책에는 X 방향이라 되어 있습니다. X 방향으로 갑시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뭐로요? 이게 강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기장과 이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서로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T에 E에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Transverse Electromagnetic 이런 뜻입니다. 웨이브 이런 뜻이에요. 자, TEM 웨이브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transverse다. transverse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횡파라 그러죠? 맞습니까? 파동은 크게 종파와 행파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파는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 나가지만은 공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동을 시키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종파라 그래요. 종파. longitudinal wave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횡파는요.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인 게 빛인데요. 이렇게 이거를 전기장이라고 하고 이게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라고 할지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여러분 쪽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지만 진동 방향은 항상 그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동하고 나아가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수직이 되죠. 맞습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고요. 한 개는 진동, 한 개는 진동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횡파라 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전기장과 여기 해당하는 이 전기장과요, 이 자기장이 다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 해서 TEM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ransverse electromagnetic wave인데요. 전기장도 수직이고 자기장도 수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맥스웰하고요,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소스가 이쪽에 있을 적에요, 원천이 멀리 나오는 광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파라든지 전자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의 구체적인 그 실험에 관한 그것들은 책의 85페이지, 6페이지 근처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인 흑체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강의 내용을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온라인의 사이버에 강좌를 이렇게 안 듣는 분도 계신데, 사이버 강좌는 첫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아마 도움을 받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가서도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자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은 흑체 복사인데요, 교과서에 8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흑체 복사는요, 온도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물체라고 우리가 흑체를 라고 듣는데, 모든 물질들은 복사가 거기에서 빛이 방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빛이지만 볼 수 없는 빛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파장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보면은 파장이 위로 갈지 올라간다고 커진다고 볼 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자외선으로부터요, 여기 적외선이고, 그죠? 요 안에 아주 짧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요 파장의 범위에 와 있는 이 가시광선 정도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의 바깥이라 그래서 여기 적외선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보라색의 바깥이라 그래서 자외선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UV라 그러면서 이거는 울트라바이올렛이거든요. 여기는 적외선, 빨간색의 바깥이라 그래서 인프라, 레드의 안쪽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1차분 범위에서 보고요. 그러나 이 외부에 아주 파장이 짧은, 여기 보면은 그 X선이 여기 있고, 그죠? 또 그보다 더 짧은 감마선이라는 게 있고, 그죠? 여기로 적외선으로 가면, 위에 가면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요, 알고 있는 그러한 빛들이, 전자파들이 쭉 있다는 거죠. 전자파들이. 그래서 파장대로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물리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과서의 앞에도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그런다고 할 적에 이 빛을 방출한다고 할 적에 레디에이션이 있다고 할 적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파장의 빛을 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책의 그림 3-3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그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떠냐면요. 이런 포물선 비슷한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Y축은 빛의 세기라고 보고요. 단위 파장당 세기라고 해놨네요. 그죠? 빛의 세기고요. X축은 람다입니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래서 여기에 1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됐습니까? 네, 1마이크로고요. 여기는 2, 3, 1 가니까 저 1마이크로미터 요는 지금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죠? 0.7보다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요 정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있고요. 여기는 또 UV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한 개 더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블랙바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온도를 갖는 이렇게 했는데 이 빛을 내는 물체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피크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온도가 높다는 말은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죠? 맞죠? 그럼 에너지가 높다는 말은 파장이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플랭크 그 양자론으로 E는 H의 뭐 F 또는 HC 오브 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빛의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람다 맥스가 여기 있지만은 맥시멈 파장을 내는 이런 말이죠. 여기 이 온도에서 여기가 람다 맥스고 이게 람다 맥스인데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게 4000도 K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빨간색을 뭐라고 해놨죠? 3000도 K고요. 제가 좀 가장해서 그렸는데 검은색은요? 그럼 2000도 K겠다. 그죠? 좀 더 과장했어요. 제가 책에는 지금 이게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2000도 K라고 합시다. 자, 2000도 K에 내는 물체는요, 최고 맥시멈 파장을 책에 의하면은요, 1.7 또는 6의 마이크로미터, 3000도 K는요, 1.2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000도 K는 1 마이크로에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태양이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태양빛을 보면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오렌지색이잖아요, 그죠? 오렌지색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도 K 되죠? 5000 넘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태양 온도가 5000도 K 넘죠? 기억납니까?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러 사람 책 읽어보세요. 87페이지, 88페이지 읽어보는데 당연히 이 빛이 방출되는 세기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요. F하고 람다와 T의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탈이라는 스테판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 방출되어지는 빛의 세기와 흑체의 온도의 관계, 그걸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서 식의 3.4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험식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럴 적에 스테판의 법칙이 되어 있는데요. 법칙으로서
즉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진동수에 대해서 모든 진동수 이 파장에 대해서 흑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이 흑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모든 빛이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당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단위 면적당의 일률 우리가 단위 면적당의 일률을 보통 세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당 빛의 세기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이것이 스테판의 법칙입니다. 이때 이 시그마를 스테판 상수라 그래요. 책에 88페이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면요. 5.67 곱하기 실질적이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시그마에서 8성 와트에다가 미트에 마이너스 2성 K에 마이너스 4성.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T의 마이너스 4성 T의 K 4성이 없어질 거고요. 미트의 제곱 없어지고 단위 면적당 일률로 딱 나오겠다, 그죠? 이게 단위 면적당 일률이 나오네요, 그죠? T 4성 곱해주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예제 3.1을 한번 풀어보면은 태양에 아까도 태양 말씀드렸는데 태양에 적용하는 스테판의 법칙이라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오는 걸 보고 태양의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처음에 주어진 양을 한번 보시면 태양의 반지름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 태양이 저쪽에 선이다, 그죠? 이 반지름이 RS가요. 자, 이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S가 7.0 곱하기 10의 8승미터고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요.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에까지 거리가 1.5 곱하기 R이 1.5 곱하기 10의 11승미터입니다. 이때 지구 표면에서 요 표면에서 태양으로 오는 단위 면적당 일률이 1400 와트 퍼 미터 제곱이에요. 여기 오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진동수당 단위 면적당 인류인데 요 단위 면적당의 인류라고 같다, 그죠? 왜냐면은 요 면적을 나눠주고 와트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랬을 적에 태양을 흑체로 가정한다면은 온도가 여기서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온도가 DS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 면적당 인율과 요 온도와의 관계가 있다, 그죠? 이 시그마는 요 상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완전한 주로 흑체인 경우는 A가 1로 되는데요. 여기서 비례상수 이게 A가 1인데 흑체의 경우 흑체라고 지금 가정해라고 했으니까네 이렇게 줬을 적에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E의 토탈인데 RS에서 서비스에서요. 시그마의 T 4승이 되죠, 그죠? 여기 1이 되니까, 그죠? RS라는 것은 지구에서 요 태양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있다고 볼 적에 그러면은요. 요 태양의 표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요 지구에서의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단위 시간당 나온 에너지가 여기로 다 이 큰 구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비례관계식에서 우리가 E의 토탈에
지구 아니면 지구 표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것이 전체적인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어떠한 비례관계식을 또한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냐면요. RS에다가요. 여기서 이 표면적이 4파이에 9라고 볼 적에 RS의 제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R지역에서의 요 R지역이죠. 요만큼 떨어져 있는 R지점에서의 양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온 모든 빛은 여기서 나온 이 표면을 지나는 모든 빛의 양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것을 약간 변형을 시키면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t를 구하는 거죠. ts가. 자, t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을 지금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풀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면요. t의 사성이 시그마의 rs의 제곱분해요. E의 토탈의 R의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이래 되는데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4파이 RS 제곱 곱한 것이 이것이 E의 토탈의 R의 4파이 R 제곱이죠. 그죠? 4파이 없어지고요. 시그마를 나눠주고 T 사선 요 RS 제곱을 나눠주면 요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4분의 1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어진 양 이 토탈이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요. 1400W 퍼미터 제곱으로 주어졌고요. R은 1.5 곱하기 10의 11성 제곱. 시그마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67 곱하기 10의 8성 와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S는 7 곱하기 10의 8성을 넣어줍니다. 이거 다 계산하니까 5,800K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그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최고점이 이렇게 되는데 요 온도가 5,800K 그리고 중심되는 최고의 그 파장은요 0.5 마이크론 저 500나노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오렌지색으로 많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집중적으로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이거만 바꿔가지고 그냥 1200으로 바꾸면 온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